그래서 발달한다는 건 결국은 점진적인 억압을 해낸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아이들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이렇게 아이들을 이해하고 나면 아이들한테 좀 더 시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유가 좀 생기고 네. 부모님들도 불안하지 않게 기다리실 수 있죠. 네. 예, 공사가 끝나면 나아진다는데 네. 좀 기다려보자. 이제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전반적인 뇌의 특징은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청소년기에 그렇게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뇌가 특별히 모든 뇌가 다 그러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특별히 이제 청소년기에 아주 심하게 공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전전두엽이에요. 네. 예, 전두엽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앞뇌예요. 전두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머리의 앞쪽, 이마에 있는 부분, 네. 예,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의 뇌의 특징은요. 우리가 보통 그 뇌를 어른스러운 뇌라고 해요. 네. 예. 어른스러운 뇌 또는 뭐 뇌의 경찰관이다. 네. 뇌의 CEO다. 네. 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관리해주고 통제하는 느낌? 아, 그렇죠. 예, 선생님은 아주 바로 알아채셨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통제하고, 계획 세우고, 네. 예, 뭔가 충동을 억제하고,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게 이 전전두엽이에요. 꿀밤 때리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러게요. 조심해야 될 것도 같은데요. 우리가 보면은 청소년기, 그러면 가장 서투른 게 뭐예요? 충동을 억제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하 하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바로 얘네들의 전전두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한 예를 들면 전전두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청소년기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 저리 꺼져! 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소리 지르기 전에 자, 10까지 세어봐. 라고 지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8, 19이 되면은 소리 지르지 않아요.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그냥 가요. 네. 참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뇌에서. 네. 그런데 15살은 아직 그거 지시 못 내려요. 네. 그래서 저리 꺼져! 그러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말에 상처받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아직 인간이 아니구나. 예, 그러시라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 전전두엽은 그런가 하면 이렇게 늦게 완성되는데 또 가장 일찍 파괴된다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치매가 걸린 노인들의 경우는 바로 이거예요. 네. 이 전전두엽이 먼저 파괴가 되면서 아까 어른스러운 뇌라고 말씀드렸죠. 네.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죠? 기억력이 쇠퇴하고 어린아이처럼 변해요. 네. 예, 그게 바로 요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뇌죠.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 어른들은 누구나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고로 손상되기 전에는. 네. 간혹 사고로 전두엽이 손상된 어떤 환자들의 케이스 연구 같은 게 나오는데, 네. 굉장히 극적인 경우지만, 한 예로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자기의 그 전문 영역에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난 후에요. 그러니까 사고로 전두엽이 손상된 사람인데, 업무 능력은 정상적이었지만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면 거짓말을 하고요. 네. 물건을 훔치고 욕설을 퍼붓고 또 자기 스케줄 관리를 전혀 못하고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네. 예. 이런 특징을 보이더라. 아, 그래서 전두엽이 바로 이런 걸 통제하는 곳이구나라고 이제 발견을 해냈던 거예요. 예. 네. 아주 중요한 곳이네요. 네, 아주 중요한 곳이죠. 네. 예. 그 어른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아직도 뇌 발달이 미숙하다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등치가 커지면 청소년기에 애들이 부쩍부쩍 크잖아요. 네. 예. 커지면 아, 다 컸구나. 네. 어른이 됐네.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예.
자꾸 다 큰 녀석이 왜 저러지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예. 특히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막 빨리 크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네. 아이가 좀 자라면 막 다 컸다고 단정을 지으세요. 네. 단정을 지으시고 그 아이에게 과도한 믿음과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애인데 나쁜 짓은 안 할 거야 라든지 뭐 혼자 두고 외출해도 얘가 성인물 같은 걸 안 보겠지. 네. 조절할 수 있을 거야. 마치 네. 어른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개인적으로 도덕성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예, 그 시기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충동적인 거에 휩쓸리기 쉽다는 거죠. 네. 예, 몸은 컸지만 뇌는 아직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이 아이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청소년기에는. 네. 호기심이 많고, 또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독립심 같은 것도 많아요. 네. 열정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전두엽 피질이 아직 공사 중이에요. 네. 예. 어때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까 기드 박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열정과 힘은 있는데 브레이크는 없어요. 아마 25은 돼야 제대로 된 브레이크를 갖게 될지 몰라요. 네. 그렇다면 이 브레이크 역할은 누가? 아, 그렇죠. 예, 선생님 뭐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10대들이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막 질주를 한다면 아마 엄청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부모들은 요 전두엽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예. 힘들겠죠. 브레이크 역할을 내가 밖에서 한다는 게 네. 차체에 없는데 내가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10대하고 같이 지내는 게. 네.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내가 정한 그래도 울타리를 넓게 친다고 쳤지만 거기조차 뛰어넘으려고 할 때는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단호하게 한계 설정을 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 네. 이를테면 아빠 자동차 키를 몰래 새벽에 가지고 나가서 차를 운전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10대들은 이걸 하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막아줘야 된다. 때로는 이 10대들이 누군가가 좌표 설정을 해주기를 바라기도 해요. 네. 자기 스스로도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럴 때 해주는 거 부모 역할로 아주 중요하다. 네. 자,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예,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지 아이들이 제대로 네.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단호한 훈육을 해라. 이러니까 혼란스러우시죠. 네.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할지. 예, 맞아요. 이게 혼란스러운 게 사실은 정상이고요. 그래서 10대의 양육은 외줄타기다. 그런 말도 해요. 네. 예,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얼마나 자유를 주고 어디까지 내가 한계 설정을 해야 되느냐. 네. 그거는 사실은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현의 첫인상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는 사춘기 아이들의 뇌, 무엇이 이들을 자극하고 또 언제쯤이면 이 뇌가 정상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차분해질까요? 예, 궁금하시죠? 제가 네. 아까 이제 한 25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충 네. 감은 잡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먼저 아이들이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요? 네. 이제 어린 10대들한테 이제 오토바이를 막 타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물어보죠. 경찰 아저씨가. 너희들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니? 네. 하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이 비슷해요. 재밌으니까요. 하고 싶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네. 아이들이. 예.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에요. 네. 이렇게 정교하게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네. 충동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네.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할까? 자, 이거를 우리가 약간 관점을 바꾸어서 이게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까, 혹시? 네. 잘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필요하답니다. 예. 인간이 태어나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발달해가는 과정에 거치면 참 좋을 일이래요, 이게. 예. 10대들의 위험한 행동은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가슴 철렁한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렇지만 모두가 다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네. 타고난 기질이 네. 그런 그 스릴과 감각을 막 추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 더 그쪽으로 발달한 아이들은 그런 일을 할 것이고 네. 또는 아이들의 환경이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사회문화적 환경, 가정 환경이면 그런 일이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대들은 이렇게 광폭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네. 그것은 필요하다. 네. 문득 생각나는 게 네네. 10대 때 그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 걸 즐기잖아요. 아, 선생님 즐기셨어요? 10대 때는 좀 탔는데 지금은 미끄럼틀도 못 타요. 그러시는군요. 네. 저는 아무튼 겁이 많아서 놀이기구는 별로 안 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선생님. 10대 때는 잘 타요. 네. 예. 왠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예, 관련이 네.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10대 때는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걸 해보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20살, 30살 이렇게 먹으면서는 그런 일들이 점점 재미없어지는데 네. 어린아이들은 뭐 연예인들도 되게 좋아하죠. 네. 팬클럽에 가입하고 뭐 새벽부터 줄을 서고 피켓을 들고 공개방송에 나가고 네. 이런 행동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이제 그것도 이 아이들이 지금 뭔가 다양한 어떤 역할들 나한테 뭐가 맞을까? 어떤 게 나한테 딱 맞는 일일까? 이런 거 좀 탐색하는 과정이에요. 네. 예. 그래서 가수 흉내도 한번 내보고, 네. 예. 내가 배우 흉내도 한번 내보고, 이제 그런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죠. 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한테 맞는 역할을 찾기 위해서 불확실한 일들을 막 해볼 수 있는 시기. 네. 그때가 10대 때가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인생 네. 전체를 놓고 보면은, 예. 네. 뭔가 크게 책임질 일도 없고, 네. 예. 자유로우면서 또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성숙해 있고, 네. 예. 이제 그런 시기라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요. 그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아주 완벽하게 억제하면서 큰 아이들보다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해본 10대들이 성인이 됐을 때 더 잘 적응을 하더라. 네. 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발달에 필요한 정상적인 도구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하지 말라고 막았던 것들 네. 한번 돌아보게 되죠. 네.